지난주에 70대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오늘 은행에 갔는데 ATM 기계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 통장을 넣어도 계속 오류가 나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옛날 통장은 안 된다면서 새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더라. 어머니의 그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026년 디지털 금융 전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 말이에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시니어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패턴을 연구해왔고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은행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마그네틱 통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을 못 써서 디지털 뱅킹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친화적인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 글씨로 된 ATM,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는 뱅킹 서비스, 집에서 영상통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둘째로, 가장 위험한 건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존 통장이 안 되고 ATM에서 거부당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출금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셋째로,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면 직원이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2026년부터는 은행 지점 수가 대폭 줄어들고 남은 지점마저 대부분 셀프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제한될 거예요. 넷째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복잡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해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많아요. 말로만 하면 되는 음성 뱅킹, 큰 글씨로 보기 쉬운 화면,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까지 정말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섯째로, 보안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은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합니다. 생체 인식, 음성 인식, 다단계 보안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글씨 ATM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음성으로 은행 업무 보는 방법, 집에서 영상통화로 상담받는 방법, 24시간 이용 가능한 셀프 서비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 출금 시스템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현재 은행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실제 상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먼저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님, 73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순자님께서는 지난달에 농협 ATM에 가셨는데요. 평소처럼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10분 넘게 씨름하셨는데 결국 비밀번호를 3번 틀리는 바람에 카드가 먹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기다리던 젊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너무 창피해서 그냥 나와버리셨대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두 번째로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님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새마을 금고에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셨는데 요즘 ATM 기계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바뀌면서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손가락 끝이 거칠어서 터치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난 건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은행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직원도 바쁘다는 표정으로 대충 설명만 해주고 가버려서 정말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주에 사시는 이영희님 75세 어르신 경우입니다. 이영희님께서는 우체국에 가서 적금 해지를 하려고 하셨는데 직원이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면서 QR코드라는 걸 찍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영희님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직장에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하고
결국 그날은 업무 처리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해요. 며칠 뒤에 아들과 함께 다시 가서야 겨우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광주에 사시는 조만성님 71세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조만성님께서는 국민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 연장을 하려고 하셨는데 요즘은 모든 절차를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면서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주더래요. 그런데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고 글씨는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셨다고 해요. 결국 직원이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기는커녕 2026년부터는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기존 통장과 ATM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은행 업무를 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방법들을 익히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라는 점이에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방법마다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라는 점이죠. 복잡한 설명 없이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특별한 팁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알려드리지 않는 전문가만의 노하우인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해결책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큰 글씨 전용 ATM과 시니어 전용 기기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큰 글씨 ATM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반 ATM은 화면 크기가 8인치 정도인데 큰 글씨 ATM은 12인치 이상의 대형 화면을 사용합니다. 글씨 크기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크게 표시되고 색상 대비도 뚜렷하게 해서 시력이 약한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큰 글씨 ATM을 사용했을 때 업무 처리 시간이 기존 ATM 대비 40% 단축되고 오류율도 60%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글씨 ATM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각 은행 홈페이지의 지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점 ATM 찾기를 클릭하신 다음 고객 맞춤 서비스에서 시니어 친화 AT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검색에서 특화 서비스 중 큰 글씨 ATM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은행은 지점 정보에서 시니어 전용 ATM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1588-9999, 신한은행은 1599-8000, 우리은행은 1599-5000으로 전화하셔서 거주지 근처의 큰 글씨 ATM 위치를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한정숙님 69세께서 신한은행에 전화하셔서 문의했더니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큰 글씨 ATM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 이후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성 안내 기능도 정말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큰 글씨 ATM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화면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음성으로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ATM 화면 우측 상단에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잔액 조회를 원하시면 1번을, 출금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버튼식 조작이 가능한 ATM도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물리적인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ATM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농협의 경우 시니어 전용 ATM에는 큰 버튼이 달려 있어서 터치 대신 버튼을 눌러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버튼식 ATM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 거. 첫째, 큰 글씨 ATM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세요. 일반 ATM보다 화면 전환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둘째, 음성 안내를 들을 때는 주변이 너무 시끄럽지 않은 시간에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버튼을 누를 때는 살짝만 눌러도 인식되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한국은행에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전용 ATM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일반 ATM 대비 85%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글씨 가독성과 음성 안내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음성 인식 뱅킹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예요. 복잡한 버튼 조작 없이 말만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음성 인식 뱅킹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음성 서비스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은행에 방문하셔서 음성 인식 뱅킹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집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한은행은 1599-8000으로 전화하셔서 음성 뱅킹 서비스 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고, 우리은행은 고객센터를 통해 음성 인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음성 명령어를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명령어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해요. 잔액 조회라고 말할 때는 잔-액-조-회처럼 또박또박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체라고 할 때도 이-채라고 분명하게 발음하세요. 금액을 말할 때는 10만원보다는 10만원이라고 숫자로 말하는 게 인식률이 높아요.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성 인식 뱅킹의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나 발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용한 곳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이크에서 20-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말씀하세요. 너무 가까이 대고 말하면 오히려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평상시보다 10% 정도 천천히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사투리보다는 가능한 한 표준어로 말씀해 주세요. 넷째, 감기에 걸리셨거나 목이 쉬셨을 때는 음성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날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김대중님 74세께서 음성 인식 뱅킹을 이용해 보신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기계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까 걱정되었는데 막상 해보니 잔액 조회라고 말하니까 바로 잔액이 나오더래요. 이체할 때도 김영희에게 50만원 이체라고 말하니까 바로 처리가 되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집에서 받는 은행 영상통화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편리해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직원과 상담할 수 있거든요. 영상통화 상담 서비스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센터 1588-9999로 전화하셔서 화상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는 제외됩니다. 신한은행은 1599-8000으로 전화하셔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은행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미리 알아두세요.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통장이나 카드, 그리고 상담받으려는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담을 받으시려면 소득 관련 서류를, 적금 가입 상담을 받으시려면 기존 적금 통장을 준비해 두세요. 영상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요. 계좌 개설, 적금 가입, 대출 상담, 카드 발급, 보험 상담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입출금이나 통장 재발급 같은 물리적인 업무는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서울에 사시는 박영자님 72세께서 영상통화 상담을 이용해 보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화면으로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대답해줘서 오히려 은행에 직접 가는 것보다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집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다고 하세요. 네 번째로는 24시간 셀프 금고 서비스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셀프 금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의 경우 1588-9999로 전화하셔서 24시간 셀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후
2-3일 내에 전용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셀프 금고를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용 카드를 기계에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 출금, 통장 정리, 계좌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들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셀프 금고는 24시간 보안 카메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비상시에는 경비업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또한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같은 생체 인증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어서 보안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집까지 현금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현금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셔야 해요. 배달 수수료는 건당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인데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한 현금 수령을 위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첫째, 배달 직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현금을 받으실 때는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받은 현금의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넷째, 영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하시고요. 대전에 사시는 이순옥님 78세께서 현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릎이 아파서 은행 가기가 힘들었는데 전화 한 통화로 집까지 현금을 배달해줘서 정말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달 직원도 정말 친절했고 안전하게 현금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통합 앱을 이용해서 여러 은행을 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과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 출금 시스템입니다. 먼저 다중은행 통합 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등 여러 곳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각각 다른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기가 정말 번거로우세요. 이때 유용한 게 바로 통합관리 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까?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픈뱅킹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분께 부탁드려서 설치해달라고 하시거나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계좌 연동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앱을 실행하신 후에 계좌 등록을 선택하시고 연동하고 싶은 은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해당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연결해 두시면 앞으로는 이 앱 하나로 모든 계좌의 잔액 확인, 이체,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도 점차 통합관리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최갑수님 69세께서 통합 앱을 사용해 보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각각 계좌가 있어서 매번 다른 앱을 켜야 했는데 통합 앱을 사용하니까 한 번에 모든 계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체할 때도 다른 은행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어서 수수료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응급상황용 긴급 출금 코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카드를 분실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시스템입니다. 긴급 출금 코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보안 인증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긴급 출금 코드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6자리 숫자로 된 특별한 코드를 만드시는데 이 코드는 평상시 비밀번호와는 다른 별도의 코드예요. 긴급 출금 코드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이 코드로 출금이 가능해요. 둘째, 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에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셋째, 해외여행 중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이 코드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긴급 출금 코드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한계예요.
또한 이 코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다 보면 보안이 더욱 중요해져요. 여러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하니까 해킹당하면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생체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신 스마트폰에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은행 앱과 연동해 두시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앱의 보안 설정 메뉴에서 생체 인증 사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중 인증 시스템도 중요해요. 이건 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인증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이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보안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계좌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자녀분들이 부모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동의 하에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을 때 자녀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놔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매월 한 번씩은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출금이 있거나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은행에 신고하셔야 해요. 또한 비밀번호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앱 업데이트도 중요해요. 은행 앱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오면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답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통합 앱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통합 앱을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가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가 더 저렴해요. 두 번째 질문은 긴급 출금 코드를 설정해두면 해킹 위험이 높아지나요? 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긴급 출금 코드는 일반 비밀번호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또한 사용할 때마다 로그가 남기 때문에 추적도 쉬워요. 세 번째 질문은 가족이 내 계좌를 볼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입니다. 가족 계좌 관리 서비스는 단순 조회만 가능하고 출금이나 이체 같은 실제 거래는 불가능해요. 또한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요. 통합 앱은 완전 무료이고 긴급 출금 코드 설정도 무료입니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나 일부 고급 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큰 글씨 ATM과 시니어 전용 기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곳에 큰 글씨 ATM을 찾을 수 있고 음성 안내 기능과 버튼식 조작이 가능한 기기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을 보기 어려우시거나 터치가 어려우신 분들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인식 뱅킹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버튼 조작 없이 말만으로 잔액 조회, 이체,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죠. 명령어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하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이용하시면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집에서 받는 영상통화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전문 직원과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계좌 개설부터 대출 상담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네 번째로 24시간 셀프 금고와 현금 배달 서비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셀프 금고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현금 배달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통합 앱을 통한 다중 은행 관리와 응급 상황용 긴급 출금 코드 설정법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긴급 출금 코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이제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통장과 ATM이 사용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 갈 때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복잡한 디지털 기기와 씨름해야 해요. 터치스크린이 작동하지 않아서 당황하시고 글씨가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실수할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돈을 찾지 못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큰 글씨 ATM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업무를 보시고 음성 명령으로 간단하게 거래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통화로 상담받으시고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합 앱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하시고 응급 상황에는 긴급 출금 코드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큰 글씨 ATM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인식 뱅킹 서비스와 영상통화 상담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시면 효율적이거든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다음 주까지 긴급 출금 코드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이니까 꼭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가족 계좌 관리 서비스도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한 달 안에 통합 앱을 설치해서 모든 계좌를 연동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설정해 두시면 정말 편리해요. 가족분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 은행 지점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2026년 완전 대비 시니어 디지털 금융 마스터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배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활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없이도 가능한 고급 금융 서비스들, 보이스피싱 완벽 차단법, 그리고 디지털 금융으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부탁드릴 거.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유용했던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 보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6년 디지털 금융 전환,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오늘 배운 방법들로 당당하고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